그 LG에너솔루션은 ESS 쪽으로 어쨌든 캐파를 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당사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경우 현재까지 관세 인상으로 인한 그 생산 판매 축소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지 공장을 최대한 이용하게 되면은 관세 리스크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번에 그 엠무브와 합병은 네. 정말 머리 짜는 것에서 정말 기가 막힌 합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SDI가 들어가 ESS용 캐파는 완판된 상태예요. 지금 사실상 소형 및 그 전자재료 사업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배터리 3사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앞으로는 뭐냐면은 ESS가 어떻게 잘 될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청환 영업이사님 오셨는데요.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바닥에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마침 이제 실적들을 발표했는데요. 네. 실적 내용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한 내용들 이런 게 사실 더 이제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냐 그죠? 아니면 좀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을까에 이제 이 기로에서 이걸 분석해봐야 되는데 실적은 대체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뭐 엔설은 뭐 예상치 상에 서프라이즈 나왔고 SK오는 이제 적자가 많이 줄었는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SK오는 적자가 줄었는데 본업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적자폭이 확대가 돼서 이제 3사 간에 같은 시기에 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그 ESS 쪽에서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컨퍼런스 콜 3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중점적으로는 이제 배터리 그 산업에 대해서 중점 얘기를 할 거고요. 왜냐면 SK 이노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에서는 SK 옷만 떼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실적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제 올해 하반기 전략이 어떤지, 향후 전략이 어떤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LG에너솔루션의 2분기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영업이익은 4,922억에 영업이익이 8.8% 정도 나왔고요. 어쨌든 1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 특히 이제 AMPC 포함. 네, AMPC가 근데 4,908억 나왔으니까 뭐 그거 한 단기 수익률은 906억 정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AMPC 없어도 이제 뭐 흑자 전환 됐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보면은 2차전지 섹터도 주가 반등 나온 거 보면 LG에너솔루션,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보다도 ESS 쪽에 있는 부품 업체들, 뭐 신성 ST, 한중 NCS, 지금 율촌화학도 그래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ESS 쪽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LG에너솔루션은 결국에는 그 미시간에서 그 LFP 배터리 롱셀 양산이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게 이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앞으로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북미 유일한 그 LFP ESS 공급 가능 기업이 현재는 LG에너솔루션입니다. 연말까지 어쨌든 그 한 17기가와트씩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30기가와트시를 캐파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 수주 정도는 50기가와트시 이상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보면은 한 100기가는 지금 수주를 한 것 같아요. 북미 같은 경우가 50기가와트시 이상이고 그래서 보통 그 엔솔뿐만 아니라 배터리 3사가 EV 쪽의 캐파를 ESS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솔 같은 경우도 캐파 전략은 그 신규 캐파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EV 쪽을 ESS로 조절하고 전환을 하면서 북미 쪽은 대체로 그렇게 가는 분위기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폴란드 공장 중심으로 해서 그 LFP라든가 리치 망간 리치 배터리 등 그 LMR 등의 그 중저가형도 이제 신제품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46 시리즈도 원통형 쪽을 이제 그 프리미엄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쪽에 그 4680 원통형 배터리 뭐 납품이 뭐 저절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사이버 트럭이 사실상 망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예견됐어요. 왜냐면은 그런 그 스테인리스 강을 자동차 업체들이 안 쓴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게 그 변형이 안 돼가지고 구부러지지 않아서 차 만들기 되게 어렵고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차가 나타나지 않고 만들기 어렵고 차가 녹이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쓰는 건데 그걸 테슬라가 썼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연이 된 건데 다시 다음 그 모델에 대해서 들어갈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니까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 EV 셀에도 넣기 위해서 그 건축 전공을 지금 도입을 도입을 하고 있고 급속 충전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ESS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고에너지 밀도 제품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또 LMR 같은 경우 망간 리티 같은 경우도 그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효율이 좋은 걸로 목표를 하고 있어서 28년도에 상용화 목표입니다. 일단은 그 LG에너지솔루션은 그 ESS 쪽으로 어쨌든 캐파를 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CATL을 비롯한 중고업체들이 ESS 시장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거기에를 대체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EV 쪽은 보조금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가 예상되지만은 일단 소형 전지 쪽은 그래도 실제 수요가 좀 있는 상태고 또 ESS 쪽의 출하가 북미 쪽으로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주 잔고 일단은 50개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추가 수주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쪽에 6조 가량 수주된 것도 그런 변화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지금 ES 쪽에서는 내년까지 대략 60% 이상 고성장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엔설 쪽에서. 그리고 그 ESS도 AMPC 받으니까 이런 세제 혜택도 유지가 되면서 어떻든 그러면 현지 생산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생산 역량 기반으로 수주를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LFP 제품군 중심으로 현지화하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고객 수요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AMPC라든가 지금은 이제 FOC 규정이 그 PFE 요걸로 좀 바뀌었는데 기존의 그 FOC 기준 대비해서는 사실 그 일부 그 PF 관련 자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흑은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완화됐다라고 회사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북미 현재 조건 완화로 인해서 공방에 대한 운영이 더 유연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ASS 캐파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간주에서 17기가와트씩 램프업 중이고 EV 라인 일부 ESS 전환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까지 북미 내 ESS 캐파 30기가와트치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이제 EV 쪽에서는 보조금이 그 전기차 보조금이 완료가 되겠다 보니까 그 9월 이후로는 이제 그 EV 쪽의 캐파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서 그 견조한 ESS 수에 맞춰서 일부 이제 그 조인트 벤처 그 캐파도 그 ESS로 좀 활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도 그 유럽은 다만 이제 그 좀 출하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 중국산 침투가 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중국산 침투가 높은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ESS 때문에 그래요. 그 ESS 쪽은 사실 유럽 쪽은 중국들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가격을 싸게 들어가는 상태고 그리고 그 CATL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으로 그 NCM 그 미들리켓 쪽 그 NCM 523, 뭐 613, 622도 이런 것들 거의 덤핑을 치고 있는데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그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세가 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헝가리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워낙 싸게 그 덤핑 치고 있는데 이게 마진이 없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유럽에서 좀 점유율이 계속 그러니까 엔솔이라든가 SKO는 성장을 하더라도 삼성 SD가 좀 부진하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일이 있는 상황이고 엔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럽 쪽도 일부 EV 라인을 ESS로 전환을 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은 그 46 시리즈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LMR 같은 경우도 주행과 공동 개발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ESS 쪽에서의 성장이 되는 기업이 아마 실적으로 주가도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일단 콩콜에서 이제 그 Q&A 중심으로 제가 좀 그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 15% 관련 협상 진행 상황이라든가 올해라 내년 사업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당사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경우 현재까지
관세 인상으로 인한 그 생산 판매 축소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SK온의 배터리 가동률이 거의 풀캐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그걸 가격 전가를 아직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OEM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북미 주요 OEM들이 차량 그 판가 인상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체 차량 전체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줘서 차량 가격 상승이라든가 소비자 수요 감소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SK온 배터리 탑재한 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생산 축소라든가 판매 감소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그 OEM들의 생산 비용에 관한 대해서도 전략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객사랑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효과가 발생하겠지만은 어쨌든 기존 생산 공장이 다 그 현대차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생산 공장 및 그 현지 생산 공장을 활용해서 그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 크레딧 배정 등의 어떤 리스크 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해서요. 현지 공장을 최대한 이용하게 되면은 관세 리스크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 배터리 사업의 하반기 AMPC 가이던스라 그 하반기 북미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관세 영향 확대하다가 OBBA 법안 때문에 어떤 소비자 그 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정책 변화로 인해서 뭐 소비자 수요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뭐 증가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OEM들의 어떤 재고가 보수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제 뭐 일부 좀 소폭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라인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를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미 내 뭐 제품이라든 기술 제조 마케팅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 정도로 해서 아주 명확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열심히 하겠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SK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학 부분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정유화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될 때는 좋은데 또 안 될 때는 어려운데 결국은 SK온이 자체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소위 이제 SK그룹의 SK온 이등병 살리기 그죠? 그런 계열사 간의 이런 조정이나 이번에도 보면 SK 무브온인가요? 뭐 하고 M무브하고 뭘 하면서 뭔가 돈은 들어가는데 그죠? 뭐 독립을 시켜주려고 하는 돈을 어떻게 보면 돈줄을 좀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M무브와 합병은 SK그룹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정말 머리를 짜내고 짜서 정말 기가 막힌 합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 M무브가 많이들 아시면 뭐 만들냐면은 그 지크 엔진 오일 있잖아요. 그거 합니다. 그게 전 세계 1등이에요. 그 원료의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0% 정도니까 그러니까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SK M무브의 그 엔진 오일에 들어가는 그 원료는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 제품 중에 2개는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되면은 그게 당연히 수요가 줄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 시장에서 성장이 덜하면은 이게 사용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신구조합이 잘 된. 한쪽이 좋으면은 한쪽이 이게 어쨌든 잘 보완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이번 합병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일단은 합병에 관해서는 일단은 잘 짠 거라서 이거는 뭐 잘 된 건데 일단 배터리 3사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앞으로는 뭐냐면은 ESS가 어떻게 잘 될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콩쿠르에서도 그러니까 SK온은 아직까지 ESS 관련 캐파가 없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ESS용 LFP 상업화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고 제품 개발은 다 됐어요. 제품 개발은 이미 다 실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 중이고 미국에서는 일단은 국내보다도 미국에 좀 더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다수의 고객사와 기가와트급의 공급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ESS 케미스트리는 LFP라고 합니다. 아마 LFP 파우치로 좀 갈 것 같고요. 또 그 LFP와 ESS가 어쨌든 엔솔에서 그 SK온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주행거리도 더 늘리고 또 저온 출력 성능도 보완한 제품으로 좀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서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고전한 미들리케 제품도 나올 것이고 고객 니즈에 맞는 최적화 제품을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뭐냐 SK온도 그 LFP 배터리는 ESS랑 EV 양쪽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역시 ESS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도 이제 ESS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제일 그거를 중심적으로 선두주자로 가는 거는 혹시나 LG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이었고 그쵸. 그죠? 네.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콜에서 나타난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게 나왔는데 또 ESS 쪽에서는 뭐 큰 수주도 받고 기대감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분기까지는 적자고 3분기까지 적자가 날 것 같은데 네.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SDI 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미국 이제 4분기부터 LFP 배터리 ESS용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 생산하고 국내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SDI가 수주를 많이 했죠. 한 76%를 장악을 했는데 일단은 전기차 쪽은 아마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엔트리크 여러 이제 제품을 다각화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지만은 일단 ESS 쪽에서는 지금 고출력 그 양산 준비하면서 고출력 UPS용 전연셀을 출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 SDI가 들어간 ESS용 캐파는 완판된 상태예요. 지금 사실상 그 캐파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그 하반기에 4분기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거는 일단 원통형 배터리 다 소형 셀로 얘기하거든요. 원통 배터리 다 소형 건전 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형 및 그 전자재료 사업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중대형 배터리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의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 그 지연되었던 그 전기차용 배터리 물량에 대한 그 보상도 이제 그 4분기에 이루어지고. 그 ESS 쪽은 여전히 판매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적자 축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각형 배터리라든가 템리스 적용 원통형 배터리 등 그런 지속적인 제품 차별을 통해서 수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는 어쨌든 3분기까지는 어렵다. 한 4분기는 흑자 전환 가능하고 그리고 그 어쨌든 고객 수요 특히 EV 쪽에 대한 수요 회복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제 그 ESS 배터리를 북미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캐파가 많은 상태 아니다 보니까 그 스타플러스 에너지 배터리 생산 라인을 이제 당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월까지 양산 계획을 확보할 계획인데 일단은 그 SDI는 수주는 아직은 현재 캐파 대비는 충분합니다. 네. 네, 얼만큼 더 늘리는 데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468 이것도 같은 경우도 이제 헝가리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469 배터리 지금 그 생산 이제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해서 아마 28년도 양산을 뭐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SDI 같은 경우는 여러 특이점이 그 미국창 ESS가 용으로는 한 70% 이상 비중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전량 그 국내에서 수출하는 거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8월부터 이제 15% 관세를 상승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에는 뭐 미들 싱글 정도 퍼센트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관세 부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내에서는 뭐 스타 플러스 에너지 라인을 활용해서 현지 생산을 시작할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그 라인을 할 거고 26년부터 현지 생산을 현지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소재는 미국의 지역에서 조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AMPC 보조금으로 이제 상세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 ESS 쪽은요 대략 그 마진이 35% 정도 나옵니다. 네. 북미 쪽은 그 정도 보고 있고 전 세계 다 합쳐도 한 20% 이상 27% 얘기를 하고 있고 LG 에너솔루션도 좀 미래에셋에서 뭐 27%대 영업이익률 ESS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애틀 같은 경우에 실적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전기차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의 매출의 90%가 ESS입니다. 10% 부분이 전기차예요. 그래서 그 중국 업체들이 마진율이 높은 이유도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적자 볼 동안에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왔던 것도 ESS 매출 비중이 북미에서 3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서 ESS 시장이 마진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지금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 특히 북미 시장 중심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ESS 시장에 대해서 얼마큼 점유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배터리 3세 컨퍼런스 콜을 봤을 때는 다 3사 모두 다
ESS 시장에 대해서 캐파를 더 늘리는 쪽으로 EV 라인을 LFP로 ESS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현지 생산을 얼마큼 더 늘리는지 그러면서 수주를 얼마큼 더 받는지에 대한 초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전략이 기존의 EV에서 ESS로 넘어갔기 때문에 투자도 아마도 그렇게 맞춰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ESS 배터리 쪽에 수혜가 되는 기업 위주로 당분간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배터리 3사 실적 발표한 거 하고요.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인데 역시나 핵심은 ESS였는데 ESS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실제로 그게 또 돈이 되는 건가 업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따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이창환 영업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